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친구들 사이의 대화 장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 친구가 감기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목이 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소금물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네요.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면 좀 나아지죠. 그래서 소금물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요. 그 친구가 이제 소금물을 만들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었나 봐요. 그림에 보이는 정도의 양의 설탕은 다 녹았었는데 소금은 어, 바닥에 소금이 가라앉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양인데 설탕은 다 녹았는데 소금은 다 녹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양의 물에 같은 양의 설탕과 소금을 각각 넣었을 때 설탕은 다 용해되었는데 소금은 다 용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까닭 무엇일까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배울지 짐작이 되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과학 5학년 1학기 4단원 용해와 용액 4차시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이 같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물, 비커 250ml, 그리고 눈금 실린더 100ml, 그리고 100ml 비커 3개,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 페트리 접시 3개, 약숟가락 3개, 유리막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험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우리가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가 용해되는 양은 각각 어떨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실험 관찰 40쪽에 여러분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우리가 실험을 한 후에 나의 예상과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세 용질 모두 가루니까 비슷한 양이 용해될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모두 다른 용질이죠. 소금, 설탕, 베이킹 소다가. 그래서 모두 다른 용질이니까 용질마다 용해되는 양이 다를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 용질의 성질에 따라 어떤 용질은 용해되는 양이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용질은 용해되는 양이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예상이 맞는지 한번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 예상도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각각 한 숟가락씩 넣으면서 유리막대로 저어서 용해되는 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눈금 실린더로 비커 3개에 물을 각각 50ml씩 넣습니다. 다음으로 각 비커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각각 한 숟가락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은 뒤에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세요. 이때 약숟가락으로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비커에 넣을 때 한 숟가락의 양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한 숟가락의 양은 항상 비슷하게 맞추어야 하겠죠. 그리고 각 용지를 한 숟가락씩 넣을 때 유리막대로 저어서 다 용해한 뒤에 그 다음 숟가락을 넣을 수 있도록 하세요. 한 숟가락 넣고 다 용해하고 그 다음 넣어야지
여러 숟가락을 한꺼번에 넣은 다음에 용해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바닥에 검은색 도화지를 깔면 각 용질이 용해되는 정도 우리 쉽게 비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용질이 용해되고 나면 투명해서 서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비커와 페트리 접시에 붙임딱지 붙여서 용질 구분해 주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할게요. 어, 한 숟가락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 모두 용해된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각각 한 숟가락씩 더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서 용해되는 양 비교해 보면 두 숟가락일 때는 소금, 설탕은 다 용해가 되었는데 베이킹소다는 바닥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한 숟가락씩 다 용해됐으면 한 숟가락씩 더 넣으면서 우리가 용해되는 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베이킹소다는 두 숟가락 넣었을 때 더 이상 용해되지 않으니까 베이킹소다는 더 넣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쭉 넣다 보면 8숟가락째 보니까 설탕은 다 용해가 되었는데 소금은 바닥에 소금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 실험한 결과를 한번 실험 관찰 40쪽에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한 숟가락씩 더 넣으면서 유리막대로 저어 용질이 다 용해되면 동그라미표, 그리고 용질이 다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으면 세모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네, 7회까지 7번 넣을 때는 다 용해되었는데 8번째 넣었을 때 바닥에 소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설탕은 8번째 넣을 때까지 다 용해가 되었고요. 베이킹소다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첫 번째 넣었을 땐 다 용해되었지만 두 번째 숟가락을 넣으니까 바닥에 베이킹소다가 있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질마다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용해되는 양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그럼 같이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여러 가지 용질을 넣었을 때 각 용질이 용해되는 양은 어떠했나요? 네, 맞습니다.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서 용질마다 용해되는 양이 서로 달랐죠. 같은 양의 여러 가지 용질을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넣고 저었을 때 어떤 용질은 모두 용해되고 어떤 용질은 어느 정도 용해되면 더 이상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습니다. 이처럼 물의 온도와 양이 같아도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은 서로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어야 하겠죠. 그러면 온도가 같은 물 50ml가 아니라 100ml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각각 넣으면 각 용질이 용해되는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50ml의 물에서보다 100ml의 물에서 많은 양의 용질이 용해되겠죠. 그리고 용질이 용해되는 순서는 50ml와 같이 설탕, 소금, 베이킹 소다 순으로 많이 용해가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서 용질마다 용해되는 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 우리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의 온도가 달라지면 용질이 용해되는 양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